네, 신흥국가 내에서도 한국과 가장 업종 구성이 비슷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이나 언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상당히 가깝지만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나스닥 업종하고 동행성이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해외 주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보생명 해외투자팀 감민상 과장님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 해외투자팀에서 해외 주식과 해외 헤지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지난 미국 편에서도 출연해주셨던 하나금융투자 박정근 대리님.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어실 박정근 대리입니다. 저번에 이어 이런 참신한 컨텐츠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이런 참신한 컨텐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박상호 대리님. 네, 투자 문화가 되다. 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의 박상호 대리입니다. 처음 방송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왠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시아의 4마리의 용.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았던 아시아 4개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이 3마리밖에 없네요. 예리하신데요. 아시아 4마리의 용, 어느 나라를 뜻할까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저희는 해외 주식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시아 3마리의 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시아 3마리의 용, 대만, 홍콩, 싱가포르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1970년대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해 신흥공업국으로 주목받은 나라입니다. 그럼 이 세 나라의 최근 경제 성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식으로 유엔에서의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970년대 이후에 글로벌 무역 경제 성장과 교역량 증가 등에 따른 수혜를 좀 입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50%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 경제가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부터 증시 얘기를 할 건데요. 대만 어떨까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요 신흥국가 중 하나인데요. 네, 신흥국가 내에서도 한국과 가장 전체 거래소의 업종 구성이 비슷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슷하죠? 먼저 대만은 지금 가권지수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되고요. 소재 업종 역시 상당 부분 전자 소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역시 지금 현재 IT 업종이 한 34%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산업재도 12%, 소재가 8% 정도. 전체적으로 대만하고 상당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TSMC라고 반도체 업체인데요. 단일 종목이지만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전체 시총 기준으로 지금 현재 1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구조입니다. 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민족이나 언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상당히 가깝지만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나스닥 업종하고 동행성이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TSMC, 그다음에 팍스콘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아이폰의 매출 현황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당 성향 관련해서도 대만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의 경우에서 볼 때는 대만이 한국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게 배당 성향이 한 현재 57% 정도, 연간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그 후반으로 좀 한국보다는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대만과 한국의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전체 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는 대만이 좀 더 안정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배당 성향이 약 18% 정도고 미국이 39% 정도입니다. 대만의 배당 성향 57%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만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다면 대만 지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만의 대표 지수는 가권 지수가 있습니다. 대만 종합주가 지수. 네. IT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 소재 각각 비중이 15%, 12%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만 대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시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신 감민상 과장님께서 종목 2개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예, 먼저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좀 다소 낯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을 대표하는 두 개의 그 재벌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TSMC하고 그 팍스콘이라는 기업 방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TSMC는 현재 전 세계 최대 그 파운드리 업체로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 그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유수의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애플이나 화웨이,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을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파운드리 산업에서 그 후발주자로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마켓시어가 한 19%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점유율 측면에서는 TSMC가 이 분야에서는 상당 기간 헤게모니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미국 편에서 애플, 엔비디아 등 유명한 글로벌 기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군요. 세계 파운드리 분야의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최근 전망은 어떤가요?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지금 이견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컨센서스는 그 TSMC의 그 전방 산업인 그 반도체 시장 1분기 경기를 바닥으로 그 하반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시점이 다소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업황을 해서 특히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TSMC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반도체 업체의 상당 부분들이 스마트폰 향이나 아니면 PC 쪽 매출 위주로 커왔던 반면에 앞으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성장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성장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세대 이동 통신이나 고성능 컴퓨터, IoT, 차량용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TSMC의 매출 성장을 향후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그 영향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아직 TSMC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TSMC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이유는 5G, AI, IoT 등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비관적인 전망 혹시 없을까요? 미국이 최근에 그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네. TSMC의 3대 고객사 중에 하나인 화웨이는 현재 매출 기준으로 한 마켓시어 한 11%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미국이나 영국같이 지금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ALM도 화웨이의 그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 대한 위탁 생산 거래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TSM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좀 약간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업체가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소 업체들의 기밀과 품질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과감하게 TSMC하고의 그
비즈니스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원천 기술의 그 시장 가치가 제품 전체의 25% 이상을 넘기는 경우에는 미국의 그 금수 조집 대상이 지금 들어 있다고 보는데, TSMC가 지금 전 세계 매출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반도체 제품에서 미국 원천 기술의 시장 가치가 25% 이상 넘어가는 제품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눌려 있긴 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좀 약간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사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금수 조치 대상에도 들지 않아서 미중 무역 전쟁 중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감민상 과장님의 견해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알아봤고, 그럼 두 번째 소개할 박스콘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박스콘 역시 세계 최대 그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로 현재 그 대만 재벌 기업인 흥하이 그 정밀공업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대만에서 최대 규모이고요. 창립 이후에 그 인건비가 싼 중국 본토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 창립자인 궈타이밍 회장은 현재 만 나이 69세인데 내년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인 그 대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라면 박스콘은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창립자 궈타이밍 회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회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궈타이밍 회장이 그 박스콘이라는 이 거대 그룹을 지금까지 상당히 크게 키워놨는데, 향후에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는 향후 이제 CEO에 대해서 신규 선임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 CEO가 새로운 그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시장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대선 출마에 따른 어떤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고요. 향후 TSMC의 어떤 경쟁적인 부분, 경쟁력이나 펀더멘털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사실이 박스콘 역시 주요 협력 업체가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 편에서도 다뤘지만 최근 애플 X 시리즈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스콘은 괜찮을까요? 박스콘이라는 이 그룹은 그 애플이 키워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애플은 그 박스콘의 최대 그 하청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97년도 1세대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 박스콘은 애플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애플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이후 그 아이폰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영향 때문에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룹 차원에서 일단 그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중국 내에서 그 생산 시설들이 인도나 이제 주변 국가들로 좀 거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현재 그 박스콘은 대부분의 생산 공장들이 중국에 있고 한 30개 정도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탁 생산이라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룹 내에서 적극적인 M&A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탁 생산이 아닌 제조 사업을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에는 세계 4위의 LCD 제조업체 치메이 전자를 인수를 했고요. 2016년에는 일본의 샤프전자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총 10조 원 가량 그 투자를 해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도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완성이 된다고 하면 2020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자사 제품들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좀 탑재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SMC가 강점으로 세웠던 파운드리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 동력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만 바라보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민상 과장님께서 추천하신 TSMC와 팍스콘이었습니다. 용이네요. 다시 갈게요. 아, 이미 쓰레기 다시. 아, 진짜요? 용이네요.